네, 이번 시간은 취업과 고용시장의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앤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이 좀 풍성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청년위원회와 관련된 두 가지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가장 첫 번째로 이 노점상의 고급화, 이 푸드트럭을 혹시 아십니까? 대학교와 함께하는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의 지평을 열어주는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드트럭 지나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트럭에서 이제 음식을 판매하는 건데 장사는 사실 목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입지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푸드트럭이라고 한다면 기동성이 굉장히 좋겠어요. 여기든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갑자기 청년 창업에 푸드트럭이 등장한 이유 바로 장소 문제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창업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장소, 사업장을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비용보다도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또 좋은 자리일수록 우리가 권리금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푸드트럭으로 창업을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장 마련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어서 보탬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업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신경 쓸 부분도 없고 비용도 좀 줄어들겠지만 대신에 푸드트럭에는 필수적인 게 있잖아요.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한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중고차를 구매하는 비용 그리고 이 중고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비용에서 도합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하고요. 네. 이번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 누가 주최를 했을까요?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누구보다 고민하고 있는 분이죠. 신용환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를 위원장으로부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창조경제하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시면 재래시장 또는 죽어있는 상권 등에 우리 청년들이 진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마케팅 기법, 또 완전히 새로운 레시피 등등을 개발해서 죽어있는 상권도 살리고 전통시장도 현대화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충분히 창조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그 개념을 우리 캠퍼스로 옮겨와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청년 창업, 교육, 훈련 그리고 실전 창업까지를 원스톱으로 대학 그리고 사회공헌 차원의 기업들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서 생활 속 창조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뜻을 모아봤습니다. 네, 생활 속 창조 경제 추진 개념에서 이번 프로젝트 추진됐다는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창조 경제 좀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많았는데 그렇게 전문적이고 어렵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푸드트럭도 목 좋은 곳에다가 시내 목 좋은 곳에다가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대학 내에다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푸드트럭을 아무 장소에서나 할 수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로 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도심이면 당연히 이미 상권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푸드트럭을 설치하면 주변 상인들이 크게 반발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둘째로 붐비는 곳에다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한다면 교통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푸드트럭이라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도 정작 사업할 장소가 없어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주변에도 상권이 존재를 하지만 요즘은 대학 내에도 많은 상업체들이 좀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에서 푸드트럭 운영하는 것도 좀 반발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 측의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이 대학이 총 3곳이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그리고 서강대, 건국대 이렇게 3개 대학인데 푸드트럭이 상권과 빚는 갈등, 대학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이런 갈등을 잘 조정하는 데에는 이 대학 측의 배려도 상당히 한몫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의 설명입니다. 네. 특별히 저희 대학교는 기숙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신촌 캠퍼스에도 거의 3,500명가량이 체류하고 있고 송도에는 뭐 한 5천여 명이 24시간 계속 체류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먹는 걸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밤늦게까지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이번에 푸드트럭이 아주 좋은 우리 학생들의 영양을 제공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캠퍼스별로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면도 고려해 볼 수가 있군요. 송도 캠퍼스의 경우에는 신촌에 비해서 상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한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건국대와 서강대의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에서도 이렇게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대학교에서 추진되는 것은 단지 신호탄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전국의 150여 개 캠퍼스에서,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다니는 국회와 같은 다양한 또 새로운 장소들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위원회가 계속 노력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푸드트럭 프로젝트 들어보니까 굉장히 장점도 많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유용한 프로젝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간만 제공하는데 그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사가 사실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원들이 좀 있겠죠? 예, 우선 이 청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창업 교육부터 시작해서 차량 개조라든지 트럭과 관련된 검사와 인허가와 같은 이 모든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늦어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차량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개조는 그렇죠. 누가 해주죠? 이 청년들의 창업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는 모든 것들이 다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청년위원회 혼자만의 임무는 절대 어려웠을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푸드트럭 차량과 또 차량 개조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공한 창업가들로부터 창업에 대한 노하우와 컨설팅도 제공이 됩니다. 커핀 그루나루, 조스 떡볶이의 조스푸드, 제너시스 BBQ 대표까지 다양한 민간 업체들의 사회 공헌이 이번 프로젝트에 뒤따랐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무쪼록 이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룩되고 또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보완되어서 앞으로 청년 창업의 새로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도 함께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사실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장하면서도 좀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도 이번 프로젝트로 기대가 좀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푸드트럭 창업이 실제 창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는 굉장히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투자학회를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주식시장만 봐도 이게 굳이 막 IT나 뭐 기술 직접적인 산업 외에도 되게 생활 속에 있는 경제를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측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행사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창업이 굉장히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과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혜택 지원 받아서 화이팅 해보셨으면 좋겠고 생활 속 창조 경제, 이 푸드트럭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창업에 대한 의지 좀 활활 불태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청년위원회에 대한 소식 한 가지 더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제대 군인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 소식 박준식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지난 18일 오전 국방부, 한국경제신문사와 국방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병영생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하고 또 청년위원회하고 병영 멘토링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의미를 두고 이 행사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군산에 대한 보람, 또 사회 진출에 대비한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병영 멘토링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앞으로 병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역량을 쏟아서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수년째 141 병영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위원회가 병영 멘토링에 참가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군에서도 자기 개발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계 전문가분들을 함께 모셔서 단순한 대단위 부대 위주의 특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그룹 단위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앞서 철원에 위치한 3, 4단에서 열린 병행 멘토링에 참가한 군인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 일방향적이고 집단적으로 진행하던 과거와는 달리 소규모로 진행하는 멘토링과 특강은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한 군 생활이 그렇게 막 쓸모없던 시간이 아니라 열심히 한 만큼 나가서도 나도 군대에서만큼 열심히 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들도 제대군인과 전역장교 대상의 특별 채용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채용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이후로 대조 공채와 다르게 전역장교 전형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2자릿수 이상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조직 적응력도 높고 다른 친구들도 좀 리더십 있게 잘 이끌어가면서 퇴직률도 낮고 조직 내에서 승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청년위원회에 찾아가는 병행 멘토는 제대군인과 직업군인의 사회 진출을 위한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하며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네, 박준식 기자 요즘 출연이 좀 뜸하다 했는데 현장으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시는군요. 자, 제대 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국경제TV 이근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